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분자 그리고 무화과 즉 수학 전, 종합위험, 개시 후, 특정 2종,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1.5과목 들어갈게요. 복분자도 특이하죠. 네, 특이합니다. 일단 과수 중에서 경작불능보험금을 인정한다라는 것도 특이하고, 네. 경작불능 보상하는 제 자, 조, 화로 주계약이에요. 피해가 너무 커요. 그 기준이 65%. 식물체 피해율은 별거 아니에요. 고사, 면적, 보상하는 죄로 죽은 거. 면적 또는 포기, 복분자는 포기라고 합니다. 우리 그림 보셨죠? 주간부가 없는. 네. 고사 면적 또는 고사 포기수, 보험가입 면적 또는 보험가입 포기수. 즉 가입된 거 대비해서 보상하는 죄로 죽은 거. 네. 그게 식물체 피해율이에요. 이게 65% 이상이면 경작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빨리 다른 걸 하시거나 다른 작물 쉬시거나 그게 낫다. 네.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해야 돼요.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냐고요?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예를 들어 수학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피해가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너무 커졌어요.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받는 게 낫나 아니면 그냥 수학 개시해서 본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받는 게 낫나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그 의미입니다. 자, 만약에 계약자가 신청했어요. 그럼 경작불능조사 나가서 식물체 피해율 조사했더니 65% 이상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보험 목적물 다 폐기 처리했는지 보험금도 받고 그중에 일부를 판매도 하고 보험으로 이득을 얻으면 안 된다. 네. 상법이죠. 상법의 기본 확인하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과목 하시면은 이제 시장에 유통된 게 없는지 확인하고 둘 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보험금 지급. 이해되시죠? 모든 경작불능 보험금은 똑같아요. 벼와 즉 논작물 중에 벼, 조곡 그리고 밭작물 중에 콩, 팥만 살짝 예외가 있습니다. 이건 그때 가서 보시고 모든 경작불능보험금 보험금 지급 사유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신청해야 되고 산지 폐기, 시장 미유통까지 동일하구나. 자,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은 소멸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장 기간이에요. 주계약 보장 기간. 수학 개시 시점이에요. 이 시기에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해서 경작불능보험금 받았어요. 계약이 소멸됐어요. 근데 원래 주계약은 아직 기간이 남아있죠. 미경과 기간이 남아있어요. 미경과 기간이 남아있다고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보험료 돌려주세요. 환급보험료? 없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냈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했고 양쪽의 의무를 다 이행하고 계약관계가 끝.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무슨 불능보험금들이 이제 나와요. 논작물, 밭작물 쪽에 가시면 무슨 불능보험금. 그럼 보험금 지급하고 계약관계 끝. 환급보험료 없다. 계약 소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보험금 계산식 다 똑같아요.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 일정 비율,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 이거는 그냥 팁이죠. 팁. 예를 들어 자기부담 비율이 10%? 90%죠. 나누기 2. 그럼 45%. 이해되시죠? 네. 자기부담 비율이 20%? 그럼 80% 나누기 2? 가입금액이 40%. 이해되시죠? 네. 얘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15%. 자기부담 비율이 0.15. 그럼 85네요. 나누기 42.5.
반올림하시면 안 되고 42. 이해되셨죠? 네. 자, 모든 경작불능 보장은 똑같더라. 과수 중에서 복분자만 인정하더라. 넘어가고요. 복분자의 같은 주계약, 과실손해보험금 볼게요.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는 똑같죠, 뭐. 자, 보험금, 가피자. 동일합니다. 가입금액, 표, 이거 뭐지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입금액 돌아가셔서 보시고, 지지난 강이죠? 네. 자기부담 비율이야 뭐 제시가 될 것이고, 피해율만 알면 되네요. 자, 피해율 공식이 좀 독특하죠? 네. 간단합니다, 여러분. 평년. 올해 결과모지. 우리 OD할 때 결과모지 표본가지 이름이었죠. 네. 결과지, 엄마가지. 아주 중요한 가지. 네. 올해 이 과수원에 기대되는 결과모지 수가 예를 들어 6개예요. 과수원에 6개밖에 안 될까요? 네. 많죠. 굉장히 많겠죠. 가입폭이 막 몇천 폭이 된다 치면 보통 한 포기에 5개에서 8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료 찾아보면. 그러면 만약에 가입 포기가 100포기만 돼도 그쵸? 엄청 많아요. 근데 OD는 미터를 기준으로 했듯 복분자의 모든 기준은 포기예요. 포기. 주간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이게 결과모지예요. 결과모지. 한 포기당 이런 결과모지가 몇 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개가 죽었느냐. 즉 손해봤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과지들이 막 열려서 열매가 열리고 이 결과지들이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뿌리가 나서 다음에 이 결과모지가 되고. 네. 자, 얘들이 다 자라고 수확을 거두고 나면 이런 식으로만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과수원 전체 가입 포기수 그리고 한 포기당 몇 개 조사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 네. 그래서 복분자는 한 포기 단위가 지금까지 과수 4종, 그다음에 종합과수, 포복자만, 기타 과수 전부 다 과수원 단위였죠. 과수원 단위. 이 친구들은 OD하고 복분자는 너무 많고 양을 재기도 어려운 특징 때문에 1m 한 포기로 과수원 전체를 산정하는 거예요. 표본의 표본. 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한 포기당 올해 기대된 결과모지가 6개예요. 근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 특정 위험 2종으로 인해서 몇 개가 고사됐니?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수확 개시 전에 2개, 수확 개시 후에 1개, 끝. 피해율, 개시 전, 개시 후 합산하는구나. 뭐하고 다르죠? 단순 합산? 아까 온주밀감하고는 달랐잖아요. 그렇죠? 온주밀감은 어떻게 했죠? 온주밀감은 개시 전에 사고 나면 그 다음에 최대 피해율, 수확기 피해율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수확 전, 수확 개시 후 보상하는 재해 틀리고 당연히 보상하는 재해가 틀리면 또 생육 단계가 틀리기 때문에 조사 방법도 달라지겠죠? 단순 합산. 나중에 무화과도 수확 전후 단순 합산입니다.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올해 기대된 포기당 결과 모지수. 여기도 포기당 고사겠죠? 수확 개시 전후를 각각 구하는구나. 자, 수확 개시 전후는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용어가 그쵸 특이하죠? 복분자는 일단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결과 모지수라는 용어 어려우시면 그냥 가지수, 가지. 근데 여러분은 인식하셔야죠. 결과지 아니라 결과모지. 나중에 무화과는 결과지 나오거든요. OD하고 복분자는 결과모지. 자, 수확 개시 전에는 보상하는 재해, 종합위험, 수확 전 종합위험, 자조화로 인해
몇 개가 죽었니? 우리 고사 용어의 정의 있었잖아요. 고사 주수.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그쵸? 고사, 보상하는 재해로. 여기 이제 가지가 되는 거죠. 주수가 아니라. 네. 보상하는 재해로 몇 개가 죽었니? 몇 개가 죽었니? 그러면 아까 우리 그림에서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 6개가 있다 칠까요? 6개. 1, 2, 3, 4, 5, 6. 한 폭에 6개가 있어요. 보상하는 재해로 몇 개 죽었니? 죽었네? 죽었네? 살았네? 죽었네? 살았네? 살았네? 이렇게 조사하면 되겠네요. 그쵸? 고사 결과 모지수 나왔잖아요.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거.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다 지워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사 결과 모지수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거 그냥 조사하면 되는데 뭐 평년에서 막 이런 거를 빼요. 막 빼요. 막 빼요. 미보상 빼고. 아니 그냥 죽은 거 아까처럼 3개 하면 되는데. 그쵸? 그렇게 안 하고 평년에서 이걸 간단히 해볼게요. 용어가 입에 이제 안 붙으실 테니까. 올해 기대된 포기당 결과 모지수에서 포기당 지금 살아있는 게 몇 개지? 살아있는 걸 조사해요. 죽은 게 아니라. 왜 살아있는 걸 조사할까요? 여러분, 우리 보험의 목적이 뭐죠? 가지인가요? 결과모지인가요? 열매예요. 열매의 피해를 조사해야 되는데 열매가 너무 많고 개수가 잘 모르고 양도 재기 어렵고 그래서 대신 가지 피해, 결과모지의 피해로 열매의 피해를 환산해주자. 또 환산 나오죠. 네. 오디하고 복분자는 자꾸 환산 나와요. 환산. 열매 피해 조사가 어려우니까 그럼 열매가 달려있는 가지 피해로 열매 피해를 환산해주자. 중요한 건 우리의 보험의 목적은 뭐다? 열매예요. 열매. 과실 손해보장이잖아요. 가지 손해보장이 아니라. 그쵸? 열매 피해를 알기 위해 가지 피해를 대신 조사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가지는 살아있어요. 여기 3번 가지 살아있죠. 근데 살아있는데 열매가 피해있네요. 있을 수 있잖아요. 가지는 안 죽었어요. 근데 열매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상하는 재해로. 예를 들어 내해가 심하게 왔어요. 수정이 안 돼요. 가지는 안 죽었어요. 보상해줘야죠. 우리 보험의 목적인데.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죽은 것만 조사해보면 이런 거 반영이 안 되잖아. 얘는 가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음에도 열매 피해가 있음에도 보상을 못 받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살아있는 걸 조사합니다. 직접 그냥 뭐 죽은 거 조사하면 편하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죽은 거 3개 아니라 평년에 우리 포기당 6개 기대됐는데 살아있는 게 3개네. 이해되시죠? 살아있는 게 3개네. 자, 얘가 고사 결과 모지수인 거예요.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그쵸? 뭐 6개 기대했는데 살아있는 게 3개면 3개가 죽은 거겠죠, 뭐. 보상하는 재해로. 자, 근데 살아있어도 수정이 불량한 애들 있잖아요. 걔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거에서 빼줘야 되겠죠. 살아있는데 수정이 불량한 거? 몇 퍼센트 불량하지? 우리 이 과목에서 다 조사합니다. 수정이 몇 퍼센트 불량하지? 지금 살아있는 게 3개인데 몇 퍼센트 불량하지? 20%. 예를 들어 0.6개. 3개가 살아있지만 그 중에 0.6개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걔 이름이 수정불량을 고사 결과 모지수로 환산해 준 거예요.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빼줘야죠. 빼줘야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데. 네. 제가 얘를 흔히 어떻게 부르냐면요. 진짜 살아있는 애들. 진살. 진짜 살아있는 결과모지. 이해되셨죠? 이거예요. 자, 미보상이요. 여기에서
곱하기 미보상 비율 차감. 평수미의 원리입니다.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다시 지울게요. 네. 몇 개 살아있니? 올해 몇 개 기대됐니? 포기당. 살아있는 거 몇 개니? 요 차이를 보상해야 되는데 살아있어도 수정이 불량한 애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빼주고 진짜 살아있는 미보상 차감. 평수미. 우리는 나도 모르게 평수미 평인데 여기 평 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 나눠주시는 거예요. 수학 개시 전후 합산해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 이 뭐 순서 이런 거는 일단 살아있는 걸 조사하는구나. 이해되실 거 아니에요. 수정불량 환산 개수는 비율을 얘기해요. 몇 퍼센트? 아까 20%? 네. 그럼 수정불량으로 인한 고사 결과 모지수를 얼마나 환산해 줄 수 있지? 아까 0.6? 살아있는 것 중에 20%? 그 다음 미보상. 끝. 수학 개시 후 고사 결과 모지수요? 수학이 개시됐어요. 특정 위험 2종, 태풍, 강풍, 우박. 막 떨어지겠죠. 수학 개시 후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수학이 감소되겠죠. 그쵸? 열매의 수학의 감소를 비율을 구해요. 수학 감소 환산 계수. 수학 감소 환산율. 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몇 퍼센트가 수학이 감소했지? 이런 걸 나중에 계산하겠죠. 네. 그것을 가지 피해로 환산해 줍니다.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한 20% 정도 수학이 감소된 것 같아요. 걔를 가지의 피해로 환산해 준다고요. 지금 그 정도만. 당연히 미보상 있으면 차감하고요. 그렇구나. 앞에 결실률하고 자녀 수확량 비율이 나오죠. 예를 들어 자녀 수확량이 지금 사고일자 기준으로 80%인데 예를 들어 지금 일자 기준으로 앞으로 남은 수확량이 80%예요. 근데 보상하는 재해 발생했네요. 지금 결실률, 용어가 결실률이 살짝 이렇게 매칭이 안 되긴 하지만 수확 가능한 열매의 비율은 몇 퍼센트죠? 50%래요. 그러면 30%가 수확이 감소됐네요. 이거예요. 수확 감소 환산율, 수확 감소 환산 계수. 그래서 자녀 수확량 비율을 구하고 공식이 있겠죠. 결실률 구하고 너무 쉬워요, 이거는. 그 차이가 수확이 감소한 비율이구나. 걔를 가지 피해로 환산해주면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구나. 분자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공식 몇 번씩 되뇌이시면서 그냥 이 결과 모지수에 대한 것만 수정불량 환산, 수학 감소 환산 이 용어만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문제도 아니죠, 뭐. 그냥 단순 합산해서 올해 기대된 걸로 나누는구나. 자, 기준은 포기당이라는 거. 네. 카피자에 대입하면 끝. 무화과 볼까요? 네. 무화과. 과실손해보험금과 나무특약보험금 있죠. 나무특약보험금은 다 똑같으니까 패스하고요. 여기 적중이 있죠. 무화과. 수학 개시 전, 자조화, 개시 후, 태풍, 강풍, 우박, 특정 2종. 무화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무화과. 그림 한번 볼게요. 무화과. 저는 무화과를 항상 참다래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사실 무화과 보면 크기나 뭐 경도나 뭐 이런 거 보면 참다래하고 뭐 유사하잖아요. 그쵸? 네. 익을수록 물렁물렁해지고, 네. 참다래. 참다래와 비교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다래가 뭐죠? 우리 배우셨잖아요. 참다래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의 기타 과수. 똑같아요. 자, 참다래 우리 기타 과수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기타 과수 수확 전에 만약에 사고 났어요. 그럼 어떡하죠? 수확량 조사 나가서 최초 사고와 수확 전. 이거 100만 한 번째 하잖아요. 이거.
최초 사고 수학처. 이 사고에서 무엇을 구한다? 최초 사고 수확량을 구한다. 최초 사고 수확량, 쬐끄만 수확량이 뭐다? 수학 개시 전에 착과, 낙과, 미보상 주스 수확량인데 낙과는 밤호두만, 즉 착과 수확량과 미보상 주스 수확량이 요 사고의 수확량이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착과 수확량 어떻게 구하죠? 착과수, 과중, 이만큼 빼고 이만큼 수확. 미보상 주스, 미주, 주당, 피해 없는 것만큼 계약자의 수확량으로 이거 더한 게 수학 개시 전 수확량이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무화과. 그러면 그냥 수학감소부장 기타 가수로 분류하지. 그쵸? 근데 제가 과실손해부장 특이한 품목들의 집합체다. 뭐가 특이할까요? 여기 보시면 밑에는 열매들이 없죠. 지금. 그쵸? 열매가 위만 자라나요? 밑에는 없잖아요. 지금. 그쵸? 무화과는 이런 특징이 있대요. 여러분, 저희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퀴즈. 우리가 조사 대상 주수를 정해서 표본 주수를 정해서 주당 착과수를 계산하죠. 착과수 어떻게 계산하죠? 표본 주수가 있으면 그 표본주의 착과수를 센다. 그쵸? 표본주의 착과수를 계수한다. 여러분 나중에 계수기 계속 딸깍딸깍 세실 거예요. 이거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전제 조건. 대답해 주겠지 하시지 말고 착과수를 센다. 주당 100개 전제 조건. 착과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아니 지금 100개 샜는데 뭐 한 일주일 뒤에 120개 돼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나무가 100주, 주당 100개, 이 과수원에 10,000개가 있구나. 이 중에 몇 퍼센트 손해받고 몇 퍼센트 거두지 이건데 조사했는데 일주일 뒤에 왔더니 110개 돼 있어요.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쵸? 즉 과실수가 바뀌지 않는다. 더 착과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여러분 재배학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영양생장이라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생식생장이라는 말을 해요. 아주 그냥 간결하게 얘기해서 뿌리 줄기, 가지 이런 게 자라는 거. 영양기관이 자라는 거. 생식기관이 자라는 거. 자, 대부분의 품목은 작물들은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가지가 자라고 나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착과되고 크고 익어서 수확하고 이해되시죠? 근데 무화과는 이게 같이 진행이 돼요. 무화과의 특성, 그러니까 뭐 계속은 아니고 일정 기간, 즉 가지가 계속 자란대요. 일정 기간. 근데 우리 뭐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무화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지가 계속 자라는구나. 네. 가지가 자라는 거 무슨 차이냐고요? 뭔 상관이냐고요? 가지 물론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가지 마디마다 잎이 열리고 여기 이제 잎 겨드랑이 옆액에 열매가 하나씩 열린대요. 물론 품종마다 뭐 두세 개씩 열리는 것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가 계속 자라요. 그럼 마디 생기고 열매, 마디 생기고 열매. 수학이 개시됐는데도 우리 무화과 수학 개시를 언제 보죠? 7월 31일까지가 수학 개시점, 8월 1일부터잖아요. 그쵸? 그럼 8월 달 이후에도 계속 착과가 되는 거예요. 수학이 개시됐는데 다른 것들은 착과 끝나고 이미 더 과실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무화과는 심지어 10월 초까지도 계속 자란대요. 열매가 또 생긴대요. 이해되시죠? 결과적으로 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 그래서 참달의 방법으로 지금 몇 개 있지 하랬더니 착과수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당 몇 개. 조사 대상 주수, 면적, 주당 착과수, 제곱미터당 착과수를 하려고 했는데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최종 개수를. 그래서 이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기타 과수로 분류됐으면 참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과실수가 계속. 그러니까 밑에 열매가 없다라는 게 밑에부터 수확을 하니까 그럼 위에부터 계속 열리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번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자, 수확 개시 시점을 언제로 본다고요? 8월 1일부터 수확 개시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확 직전에 조사하는 거예요. 8월 1일 직전에 사고가 났다? 수확 직전에 조사해요. 자, 현재 시점 몇 개? 이건 셀 수 있잖아요. 현재 시점 몇 개? 그 개수를 기준으로 기타 과수 방법으로 참달의 기타 과수 방법으로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아까 착과 수확량, 미보상 주수 수확량 보상을 해줘요. 즉 수확 개시 전에는 수확 감소 보장. 자, 근데 수확 개시 이후에 사고가 났다? 그때부터는 개수를 안 해요. 그럼 결과지. 여기부터 가지가 결과지입니다. 과실이 직접 달려있는 결과지 피해율을 산정합니다. 가지 피해를 또 환산하는 거예요. 열매 피해를 정확하게 개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지 피해로. 열매 피해를 가지가 과실이 달려있는 가지가 이만큼 피해 봤으면 열매가 이만큼 피해 있겠지. 결과지 피해율이라는 걸 산정해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디테일한 내용 들어가지 마시고 무화과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과실수가 확정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수확 개시 시점까지는 자, 오늘 시점 몇 개? 오늘 시점 몇 개? 수확 감소 보자. 우리 너무 잘 아는 기타 과수 방법으로. 기타 과수의 수확 개시 전 수확량 보면 되는 거예요. 수확 전 최초 사고 났을 때. 수확 전 최초 사고 났을 때 착과 수확량, 미보상 주수 수확량 똑같아요, 공식이. 이걸로 조사 수확량을 구해서 평수 미평, 수확 감소 보장. 단 하나의 차이점은 기타 과수는 사고 나면 무조건 과중 조사하잖아요. 그쵸? 근데 무화과는 조사 안 해요. 그냥 표준 과중 씁니다. 표준 과중. 우리 등장할 과중은 다 등장했어요. 가입 과중, 조사 과중, 그다음에 평년 수확량 할 때 평균 과중, 포도 복숭아 만감류, 그리고 무화과의 표준 과중. 자, 개시 후 이제 열매 수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열매가 달려있는 가지의 피해율로 과실의 손해를 계산해 줍니다. 자, 만약에 수확 개시 전에 너무 크네요. 수확 개시 전에 30%의 피해, 36% 이거 그대로 쓸게요. 여기 있네요. 36% 피해 입었다 쳐요. 그쵸? 이제 나오는 거죠. 이 과수원에 발생할 수 있는 100% 피해 중에 36을 제외하면 수확 개시 후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율은 64%구나. 그쵸? 그럼 그 중에 자, 조사 시점까지 수확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자, 이때 계산한 피해율이 36%.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율은 64%인데 즉 1-0.36. 만약에 이 시기에 사고가 났어요. 수확했겠네요. 그러면 이 시점 기준 남은 수확량 계산했더니 50.5% 잔여 수확량 비율. 온주밀감에서의 잔여 수확량 비율 공식하고 유사합니다. 산정 원리가 같아요. 그러면 남은 수확량 50.5% 전체 피해? 아니, 가지 피해 얼마니? 결과지 피해율. 결과지 피해율이 핵심이에요. 공식이 되시죠? 남은 피해율 수확 개시 후. 수확한 거 빼고 이 시점 기준 남은 양 중에 피해가 있었겠죠? 그 중에 가지 피해율만큼 인정. 끝. 자, 이렇게 해서 수확 개시 전에 36%, 개시 후에 17.08%. 이건 퍼센트잖아요. 단순 합산. 가피자에 집어넣으면 끝. 여러분, 이번 지난 강 제가 보험금 하면서 1.5각 스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품목의 특성, 그 낯섦을 좀 넘자. 그러면서 OD, 미터, 한 그룹 1미터만 있는 거예요. 복분자, 가지 피해. 어차피 열매 조사 안 되니까 가지 피해, 결과 모지수 피해로 환산해 주는데 개시 전, 개시 후가 생육 단계가 틀리고 보상하는 재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 방법
인정하는 피해가 지수가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무화과. 개시 전에는 그냥 기타 가수, 개시 후에는 가지 피해로. 그리고 온주밀감. 주계약 피해율이 약간 약간이 아니죠. 별표 9하고 본문하고 다르구나. 동상의 피해율까지, 동상의 보험금까지 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구나. 주계약도 수학 전, 수학기로 나눌 수 있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같이 나오는 게 1 마이너스 수학 전, 온주밀감에도 무화과에도. 그리고 자녀 수확량 비율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과실손해보장은요. 현재는 24년도 농구먼 이론서 기준 품목이 4개. 25년도에 블루베리 두릅 추가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들도 조사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네, 다 틀려요. 품목이 6개인데 6개의 조사 방법과 보험금 계산이 다 달라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공부에 좀 버겁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사실 농구먼 이론서 뒤에 이 과목 페이지 보시면 별거 없어요. 몇 페이지 안 돼요. 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특성을 이해하시는 것까지 하세요. 어차피 이 과목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시 반복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